시간에는 이제 독도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는 간도였고요. 독도입니다. 독도. 뭐 독도는 뭐 여기 제목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자료들은 차고도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독도는 울릉도의 부족된 섬으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였다. 삼국사기 신라분기 지진왕조 기진광 13년 이사부가 어때요? 우산국을 정벌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사부가 정벌했다고 하는 우산도는 어디냐? 독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도가 우리 영토였다는 사실은 각종 지도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뭐 세종실록지리지. 우리 뭐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보면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뭐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보니까 독도와 우산과 무릉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볼 수 있다.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도 이제 울릉도에 가서 성인봉 한 중턱 정도에 올라서 독도를 보려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보인다고는 해요. 왜 저는 실패를 했냐면 그날 막 그때 그 태풍이 왔습니다만은, 울릉도는 거의 뭐 태풍의 섬이죠. 뭐 1년에 거의 뭐 3분의 2일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하필이면 그날도, 비가 와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가히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세기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팔도 충도. 여기 보면 독도가 그려져 있다. 여기 이제 팔도 충도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니까 울릉도, 그 다음에 우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좀 웃기는 것은 울릉도가 오른쪽에 있고 우산도가 왼쪽에 있죠. 왜 이렇게 지도를 그렸느냐라고 이제 일본 아이들은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산도는 뭐가 아니다. 독도가 아니다라고 일본 아이들은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일본 아이들이라든가 일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견지를 해요. 심지어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리오라이트라고 하는 역사학자들도, 그 사람들이 역사학자도 아니죠, 사입이죠. 그 사람들도 여기 있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여기 보면 뭐 무릉과 우산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독도를 또 삼봉도라고 기록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불행스럽게 선생님이 삼봉도라고 써 있는 지도를 또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즉 독도라는 지명에 대한 명칭의 차이, 이것을 일본 아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오라이트 친구들은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본 대로 어떻게 독도인데 안쪽에 그려져 있느냐. 이놈을 가지고도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놈을 가지고도. 자, 아무튼 심지어는 옛날 일본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까 이제 팔도 충도 갖고 이제 트집을 잡으니까 쌤이 이제 다른 지도, 여기 보니까 동국 지도가 있어요. 동국 지도는 울릉도 동쪽에 독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우산이라고 그려져 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울릉도고 여기 보니까 우산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이제 우산도가 안쪽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산도가 울릉도의 오른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거. 여기도 보니까 아국충도라는 그림에도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이 있는 거예요. 우산이. 이렇게 보면 우산도는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게 명백하다. 팔도 충도에는 이제 그 우산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 그렸지만, 그건 뭐 그런 의미가 있었고, 다른 지도는 보니까 우산이 독도의 오른쪽에 있다. 아니, 울릉도의 오른쪽에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너무 가깝다, 울릉도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산도는 울릉도의 실제 동쪽에 있는 죽도라는 섬을 가리킨다. 독도가 아니라. 그렇게 또 일본 놈들과 일본과 한편인 리오라이트는 또 우기는 거죠. 또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도 그렇게 우기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견해를 내놓는 거죠. 뭔 소리냐? 일본에서 만든 지도에도 보니까 독도는 조선 땅이다. 그래서 1779년에 일본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렸던 근대적인 의미의 지도예요. 일본 여지 노정전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제대로 만든 지도죠? 제대로 만든 지도에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일본의 시마네현이고 여기가 이제 이끼고 여기 보니까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놨는데 여기 보니까 고려에서 바라본 것은 운슈에서 인슈를 옥기섬에서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죽도와 송도 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죽도와 송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도는 울릉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송도 일본 아이들은 마츠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츠시마는 독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도 울릉도를 죽도라고 불렀고 독도를 마츠시마라고 불렀는데 요 둘은 어디에 포함을 시켰냐면 조선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어느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래서 조선에 포함된 지도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 지도에도 보면 독도를 우산도라고 그렸잖아요. 독도를 우산도라고 그린 것처럼 일본 아이들은 울릉도를 죽도로 그린 경우가 많아요. 울릉도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보면 태정관 문서에서 죽도는 일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죽도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태정관 문서에 써 있는 건 울릉도지. 울릉도는 우리 거라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본 아이들이 울릉도를 죽도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태정관 문서에서는 이 마츠시마 송도는 또 이야기하지 않았다. 송도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태정관 문서를 가지고 조선 아이들이 독도는 일본 거다. 그리고 일본 아이들도 인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자료를 제시를 해야겠죠. 요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삼국저병지도. 하야시 시에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예요. 잘못 연결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3번 지도일 거예요. 네. 하야시 시에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고 요 지도는 일본 아이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거하고 같은 견해가 됐던 지도예요. 일본은 나중에 보면 이번에는 인용하지 않았는데 일본 그 세계 전도가 있어요. 일본 전도가 있는데 일본 전도를 보면 일본이 엄청나게 넓어요. 왜 이렇게 넓을까? 일본은 섬이 쭉 많기 때문인데 그 시작이 뭐냐면 오가사와라는 섬이에요. 1860년에 일본이 이 오가사와라는 섬을 자기 섬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무인도다. 그리고 이건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미국 아이들이 뭔 소리냐? 왜 오가사와라가 너희 땅이냐라고 증거를 내놔라고 하니까 일본 아이들이 이때 증거로 내놓았던 거. 오가사와라가 일본 땅이에요라고 해놨던 증거로 내놨던 지도가 요 삼국저병지도예요. 그래서 삼국저병지도에 오가사와라에 해당되는 땅이 봐라 이거 옛날부터 이거 일본 땅이었지 않냐. 이거 이제 요 지도는 1785년에 그린 거니까 이거 알고 있었고 이게 옛날부터 일본 땅이었고 이게 우리 땅임을 일본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증거로 내놓으니까 그래 미국이 그래 그러면 할 말 없다. 이거 너희 가져. 라고 인정했던 지도가 삼국저병지도인데요. 요 삼국저병지도에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독도와 울릉도가 이건 조선 땅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도 울릉도를 일본 놈들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죽도라고 써놨어요. 죽도는 조선 거다. 조선 맞즈. 조센 맞즈. 그렇게 써 있어요. 조선 맞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울릉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죽도는 우리 것이 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 얘를 뭐라고 했냐면 얘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독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은주에서도 보인다. 여기 옥기섬에서도 보인다. 그런데 조선님에도 또 조선에서도 보인다라고 해놓고 중요한 건 이게 일본에서도 보인다는 걸 인정을 했고 울릉도에서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선에서 보인다는 요 죽도를 이야기해요. 울릉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릉도에서도 보이는 섬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 색깔이 중요한 건 색깔이에요. 색깔이 조선과 같은 색깔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삼국저병지도는 오가사와라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근거인데 이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것으로 돼 있어요. 더욱더 재밌는 건 대마도도 조선 걸로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대마도도.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대마도를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에 그려놨었고 일본 아이들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찔렸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삼국저병지도를 나중에 보면 색깔이 바뀌었죠. 자, 이전 거에는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일본 아이들이 삼국저병지도를 슬쩍 바꿔요. 이게 조선이고요. 슬쩍 바꿔요. 어떻게 바꿨어요?
그렇죠. 일본하고 같은 색깔로 나중에는 슬쩍 바꿨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 아이들이 독도 갖고 자꾸 우기면서 이 사국 오가사와라가 일본 거야라고 하는 걸 인정해주는 요 지도를 인용을 하면 이제 대마도도 우리 것이 되는 역사적 사실이 돼요. 굉장히 좀 미묘하죠. 자, 아무튼 이처럼 많은 지도에서 보면 일본도 독도는 뭐다? 조선 거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동국 지도에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대마도예요. 요거. 그 다음에 아국청도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이거 대마도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조상들은 굳이 역사 지도를 그려놓은 역사로 따지면 우리 조상들은 거의 대부분 대마도를 누구 땅이다?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마도는 한국 땅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로 삼는 건데, 근데 이제 조금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일본 여지 노동 정도에는 대마도를, 이게 대마도인가요? 대마도 같아요. 대마도를 여기 떠는 또 이제 일본 거라고 넣어놨네요. 조금 대마도를 가지고는 말이 많겠지만 일본 아이들 또한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거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게 일본 아이들이 또 태클을 거는 게 있어요. 태종 때 실시했던 세환 정책이죠. 이 세환 정책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외국의 침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섬 지역에 대한 누락질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모든 섬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섬을 무인도로 만들면 일본 놈들이 누락질할 게 없으면 안 올 거 아니냐 해가지고 공도 정책을 펴요. 그래서 우리 뭐 거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남해라든가 제주도와 같이 큰 섬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공도 정책, 세환 정책을 폈는데요. 이 세환 정책의 대상 가운데 하나에 울릉도가 들어가요. 울릉도가. 그래서 뉴욕라이트나 일본 아이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너희들 울릉도가 너희 땅이었는데 너희들 울릉도 버렸잖아. 울릉도 버렸잖아. 근데 울릉도도 버렸으면 독도도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놈들은 너희가 버린 독도를 우리는 주워왔다 라고 또 주장을 해요.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반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수도 정책이에요. 수도 정책. 이 수도 정책은 울릉도에 사는 사람을 본토로 귀환을 시키긴 했지만 우리가 울릉도를 버린 건 아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 이때까지만 해도 울릉도는 강원도에 소속됐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관찰사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에 누가 범죄자들이 와 있지를 않은지 아니면 일본 놈들이 와서 살지는 않은지 반드시 방문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수토를 했다는 기록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관찰사가 올해는 태풍이 심하니 아니면 흉년이 심하니 올해는 수토를 안 하면 안 되네요 라고 중앙정부에 물어본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관찰사는 수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조선이 울릉도를 버렸다라는 것은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건 세환 정책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지만 우리가 조선이 울릉도를 포기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불법으로 울릉도에 와 있었던 일본인들을 추방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안영복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안영복도 울릉도에 가서 이곳에 와 있었던 일본인들을 몰아냈다. 그리고 이제 시마네 현에 가서 물어봤다. 에도막구에 과연 울릉도와 독도가 너희 거냐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답장을 받고 돌아온 걸로 안영복은 굉장히 유명한데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간 거죠. 여기 이제 울릉도, 독도, 오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울릉도가 독도에서는 훨씬 더 가깝다. 그 다음에 일본 아이들에서 볼 때는 멀기는 하지만 여기 제가 오키 제도는 가보진 않았는데 오키에서 독도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까 근데 일본에서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안용복이 아오야라든가 여기 도토리에 가서 이제 어때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아이들과 또 뭡니까? 뉴라이트 애들은 이건 울릉도지 독도는 아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도 정책을 중단했다. 자, 이제 울릉도 개척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1882년에 고종 황제가 울릉도 개척령을 반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면 김옥균을 보냈어요. 김옥균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1883년이면 이모군란 이후잖아요. 이모군란 이후에 김옥균을 보냈어요. 민비가 김옥균을 쫓아낸 거죠. 하도 꼴 보기 싫으니까 동해안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옥균은 이때 동남제도 개척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울릉도를 간척할 이제 이주민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초기에 140명이 이주민이 갔는데 이때 전라도 사람이 115명이었고요. 고흥 사람이 61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고흥이냐면 고흥에 가면 독도가 있어요. 또
고흥 사람들이. 근데 이제 고흥 사람들은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물질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울릉도 주변에 있는 바위에서 뭐 해초도 따고 전복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이제 노를 저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독도까지 가서 봤더니 저 섬 우리 동네도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 독도라고 불렀다. 독도라고 불렀다. 그리고 우리 전라도는요. 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보면 비석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돌치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갈도 돌자갈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독자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독치기라고 불렀어요. 독치기.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서는 돌을 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다 보니까 돌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독도라고 불렀다. 독도라고 불렀다. 독도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 아이들의 퇴전관 문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로 일본 아이들의 퇴전관 문서예요. 얘는 몇 년이냐면 1877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게 1868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있던 다이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들어서 중앙에 있는 일본 왕에게 바쳤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봉건 행정구역, 번을 폐하고 새롭게 현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폐번치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마네 현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새롭게 현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끼는 우리 건데 이끼에서 보면 울릉도하고 독도가 보이는데 울릉도하고 독도는 우리 거예요? 아닐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태정관은 중앙정부의 유주모로 따지면 이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인데요. 그곳에서 답변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답변을 보내왔냐면요. 빨간 건데요. 빨간 건데 죽도의 또 다른 섬 하나는 뭐가 아니다. 일본 것이 아니다. 우리 거하고 상관없다라는 답변을 내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죽도는 나키시마잖아요. 근데 아까 일본 아이들이 그렸던 지도를 보면 울릉도는 죽도, 그 다음에 마츠시마, 독도는 뭐라고 불렀어요? 송도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도와 일도는 그것을 흔히 이야기할 때 일본 아이들이 섬 두 개를 이야기할 때는 다케시마하고 마츠시마예요. 다케시마는 울릉도, 마츠시마는 독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도 외 섬 하나는 뭘 이야기한다. 독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아이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본 아이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지도까지 그려놨어요. 또. 태정관 문서를 해설하는 의미에서. 근데 요 울릉도 지도를 보면 아주 자세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울릉도에 가서 보면 죽도예요. 죽도는 그냥 뭐 거짓말로 하면 제가 헤엄쳐서 건너도 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 섬 이름이 또 죽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죽도는 요 죽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관음도라는 섬이 또 하나 있어요. 이 관음도라는 섬도 또 그려놨어요. 이건 독도는 독도밖에 없는 거예요. 독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 우기는 거예요. 이 독도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섬은 죽도다. 따라서 여기는 독도는 없다. 독도는 없다라고 또 어거지로 우겨요. 또 어거지로 우겨요. 그것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전관 문서까지도 일본 아이들은 부정을 하고 있어요. 퇴전관 문서라고. 또 있어요. 또 우리 거라는 증거. 대한제국이죠. 칙령 41호를 발표를 했어요. 칙령 41호를 발표해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독도는 울릉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요 칙령 41호를 발표한 게 1900년 10월 25일이에요. 10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독도의 날이에요. 독도의 날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데 칙령 41호 내용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2조. 군청호 육지는 태화동에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전도와 울릉도와 죽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죽도 뭐라고 써놨죠. 죽도. 죽도는 울릉도 앞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섬이 상당히 크고요. 사람도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써있고 이 석도가 또 뭐냐를 놓고 싸운 거예요. 이 석도를 우리는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차라리 여기다 우산도 이렇게 썼어야 되나? 우산도? 옛날처럼? 우산도라고 썼으면 또 일본 아이들이 헐말이 그런데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일본 놈들이 우산도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석도는 일본 아이들은 관음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릉도 북쪽에 보면 바위섬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바위섬은 진짜 작아요.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물도 없어요. 죽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이 나오고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석도를 관할할 것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석도를 독도라고 하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돌석자 써가지고 전라도 고흥 사람들이 독도를 독도라고 불렀으니까 돌섬이어서. 근데 일본 아이들은 이 석도는 독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한 번도 조선어 역사에 석도라는 표현으로 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요 대한제국 칙령 41호도 일본 아이들은 또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만 하면 다 트집잡아서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죠. 일본 아이들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칙령 41호를 관보로 반포를 하고 이걸 일본 공사관에 돌렸어요. 근데 이때 일본 아이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땅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우리가 석도가 독도를 의미하는지 몰랐다. 응? 석도가 독도를 의미하는지 몰랐고 그 다음에 몰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무조건 모르세요. 일본은 그러다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무인도라고 규정을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섬을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키고 이 섬 이름을 다케시마라고 바꿔요. 다케시마라고 바꿔놓고 자기 땅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바로 1905년 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시마나에형 고시로 올라요. 중앙정부 고시가 아니라 현 고시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 고시로 올렸으니까 중앙정부는 이걸 알아서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는데 일본 아이들이 트집을 건 거예요. 시네마연에서 고시로 올렸을 때 조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예요? 일본 땅이다 라고 우기는 거죠.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은 자꾸 뭐 우리가 한 것은 그건 우리는 몰랐다. 그건 같은 섬이 아니다. 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마네현 고시로 고시 40호로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당시 관보 및 일간지에는 게재되지 않아 내 국내 외적으로는 법적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한다. 따라서 독도는 절대 뭐가 아니다. 일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과서 교재 내용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니까 신천 조선국 지도라는 일본에서 만든 조선지인데 여기도 울릉도하고 독도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조선 걸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이전에 있던 지도는 이건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인데 한국 지도인데 여기도 보니까 울릉도와 독도가 여기도 또 들어가 있어요. 울릉도와 독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독도 그려놓고 섬 2개 그려놓고 섬 이름도 써놓고 그림도 자세히 그려놨어요. 이렇게 보면 명백하게 독도는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계속 자기 거라고 우기는지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라고 고시려고 일본 관리가 울릉도에 와요. 1906년 3월 28일 날 일본 놈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울도 군수 울릉도입니다.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함. 이에 심흥택은 다음날 강원도 관찰사 서리인 춘천군서 이명래에게 우리 본도에 독도가 포함 본도 소속 독도 시작하는 긴급 문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춘천 군수였던 이명대는 4월 29일 날 의정부에 보고했고요. 그 당시 내부 대신 이지용은 독도는 일본 속지라고 칭하는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니 지금 이 보고한 바가 심히 아연실색할 일. 이때가 언제예요? 1906년이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유죠.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유고 여기 내부 대신 이시용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을사오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참정 대신 박재순 있죠. 이놈도 바로 누구예요? 을사오적이에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평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보라라고 지형을 내림으로써 울릉도가 독도라는 것을 부정을 했죠. 했어요. 그리고 1910년에는 한국령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일제강점기에 이제 이때는 또 울릉도를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재편제했어요. 이거 1914년 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일본 놈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그들 땅이라고 한다면 울릉도를 시마네현으로 그대로 뒀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때요? 울릉도를 경상북도로 했다가 다시 어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일본 놈들이 이제 어때요? 그 한일 합방 이후에는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하면 독도가 우리 땅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쳐요. 자, 그리고 1945년에
이제 어때요? 일본 아이들이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일본 땅을 규정을 합니다. 자, 연합군이 규정한 땅이 일본 땅이 돼요. 자, 1945년 9월 6일 미국 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속한 미 군정의 일본 통치적인 원칙으로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 정책을 발표. 그 훈령에 영토 조항 부분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카고와 카이로 선언 및 미국이 이미 참가하였고 또 장래에 참가하는 기타 협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변 작은 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여기에 울릉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9월 27일 날 일본은 어로 한계선을 설정하였는데 독조는 어로 제한선 밖의 한국령이 교독되어 있어요. 이게 9월 27일 날 45년 9월 27일 날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46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근현대 해방 이후에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많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 스카핀 677호예요. 677호.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3조 A양에 독도를 리앙크루 락, 이건 이제 옛날에 프랑스 애들이 발견하고 독도를 리앙크루 락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다케 아일랜드, 다케시마라고 불렀어요. 자, 했지만 다케라고 불렀지만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독도를 명기를 해놨어요. 독도를 명기를 했어요. 몇 년에? 46년에. 자, 그 다음에 47년입니다. 47년 대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 흔히 이야기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2조 3조에 일본 영토의 기준은 1894년 1월 1일 거예요. 1월 1일.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자기들이 시마네현 고시라고 우긴 건 1905년 2월 22일이에요. 자, 따라서 1952년 2월 22일, 1905년 2월 22일 날 지기 땅이라고 우긴 것은 1894년 1월 1일 날 원칙에 어긋나요. 그리고 1894년 1월 1일 걸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이면 이건 뭐예요? 청일전쟁 이전 것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타이완이 다시 중국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그 다음에 쿠릴 열도는 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류쿠는 일본 걸로 인정을 해주고요. 제4조에 일본은 이에 한국과 제주도, 검은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그네의 모든 작은 섬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947년 거예요. 1947년 거에는 명백하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명백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48년 때는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47년에 만든 거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48년까지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었고요. 그리고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은 한국어든 30여 명이 죽었어요. 이때도 이제 어때요? 미군이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데 우리나라 정부에 배상을 해요. 68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는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시켰죠. 이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49년이에요. 49년. 자, 49년 볼까요? 49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49년에. 일본 아이들이 그동안 로비를 엄청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데 12월 29일 날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48년에 독도를 우리나라 걸로 하고 이걸 행정구역에 편입을 시켰어요. 미군정이 이거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49년 12월 29일 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면서 3조의 일본 영토 규정 조항에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을 시켜요. 아까 48년 8월 15일 날 명백하게 우리는 울릉도 안에 독도를 편입시켰다는 사실을 미국이 알면서 49년 12월 29일 날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처음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포기하는 한국 영토 조항인 6조에 제주도, 검은도, 울릉도만 남기고 독도를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50년 다시 또 제주도, 검은도, 울릉도, 독도와 모든 다른 섬 해가지고 다시 또 50년에는 우리 땅으로 또 만들었어요. 독도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미국 아이들이 이제 49년 이후에 49년에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에게 줬다가 50년에는 다시 한국 땅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최종적으로 1951년이에요. 1951년 9월 7일 날, 9월 8일 날이에요. 9월 8일 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그럼으로써 미국과 일본은 이제 어때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협상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빠져요? 독도가 빠져요. 이대로 가면 독도는 일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까 50년이었죠? 49년이요. 49년. 이때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을 시켰고 우리나라에서 뺐고요. 51년에는 독도를 우리 땅에서 빼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땅에 넣느냐? 일본 땅에도 안 넣어요. 그럼으로써 독도는 미아가 만들어버려요. 미아로. 이렇게 해놓고 2차 세계대전 종전회담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쭉 과정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 아이들이 로비를 엄청나게 한 거죠. 독도를 일본 땅으로 포함시키려고. 그런데 미국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한국 땅에다가 넣어놓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넣지 않았어요? 일본 땅에도 넣어놓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 종전회담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1952년 4월 28일 날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1952년 4월 28일 날 발효가 되기 전엔 1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우리 땅으로 포함하는 소위 평화선을 반포를 시켜요. 그래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독도를 한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 조약이 발표되기 이전인 언제? 1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다시 이 문제를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한 상태로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면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느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우리나라가 참가하지 못해요. 참가하지 않았어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고 그 상태에서 조약이 체결된 거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인 거고요. 만약 일본 아이들이 독도가 자기 땅이다라고 우기려면 1965년 뭐가 있었어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이 있겠죠. 이때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때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독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회담에서 이야기를 했고 일본 아이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일국교가 정상화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독도는 일본 거야 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한일국교 정상화에서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모르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일본 아이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갖고 독도 문제는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독도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 자료로 보면 독도는 명백하게 우리 땅인데 우리가 내세우는 그 자료들마다 일본 아이들은 그 조선이 과거에 만든 지도에는 독도라는 명칭이 하나도 없고 우상국이 독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계속 이제 어때요? 때려 쓰는 거죠. 지도에서 보니까 너무 가깝다. 그죠? 너무 가깝다. 태정관문서도 여기서도 역시 독도라는 표현이 없다. 역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부정하고 일본 아이들은 오로지 뭐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마지막 내용. 예?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닌 걸로 포함됐다. 그러면 이건 일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보면 애매한 곳은 또 일본 땅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애매한 곳은 일본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독도가 또 일본 땅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표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명백한 건 아무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이 문제가 많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역시 독도 문제까지도 이제 왜 일본이 일본 땅이라고 자꾸 우기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독도는 명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인 것만은 분명해요. 왜? 이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니까? 우리니까. 우리니까. 그리고 일본이 내세우는 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명분이 없는 거니까. 명분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반론까지 제시해서 독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 또 있으면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